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한 왕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아주 긴 여정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회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보이는 저울처럼 한쪽에는 권력을 잡기 위한 명분이, 다른 한쪽에는 신하의 도리인 충절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어요. 이 두 개의 가치가 무려 24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어떻게 타협해 나갔는지 그 거대한 정치 드라마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게 금기였던 아주 무서운 공포의 시대에서부터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과연 조선은 이 241년짜리 숙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이 됐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건 바로 세조의 왕위 계승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세운 권력의 정당성을 그냥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단종은 왕의 대우는커녕 죄인이 됐습니다. 이름도 노산군으로 강등됐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충신들, 우리가 흔히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분들도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이렇게 이름과 지위를 빼앗아서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금기는 없는 법이죠. 시간이 흐르고 또 정치판이 바뀌면서 굳게 닫혀있던 문에도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의 권력층과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의리와 충절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로 이 생각이 단종복원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불씨가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놓고 세조 임금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직접 단종을 거론하는 대신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들, 이분들의 충절을 기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일종의 우회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노력이 수십 년간 이어지다가 드디어 1681년에 아주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바로 죄인 신분이었던 노산군이 왕실의 가족으로 다시 인정받는 노산대군으로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완벽한 명예회복은 아니었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징검다리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켠 촛불 같았다고 할까요? 자, 이제 200년 넘게 끌어온 이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그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필 숙종이었을까요? 그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못하던 일을 숙종은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정치적 타이밍과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좀 역설적이게도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200년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어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완벽한 정통성이 생긴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와서 단종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고 해도 숙종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위험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숙종은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영리하게 써먹었죠. 한편으로는 비운의 왕을 보듬어주는 자비로운 군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이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게 신하의 도리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걸로 모든 신하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명분을 얻은 거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카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1698년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41년 만에 노산군은 단종이라는 왕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었던 노산묘는 왕릉인 장릉으로 격상되죠.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당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노론, 소론 같은 정파들마저도 충절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찬성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왕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241년간의 기나긴 프로젝트는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그래프 한 장이 241년의 역사를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왕에서 상왕으로, 그리고 죄인인 노산군까지. 정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노산대군이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마침내 단종이라는 왕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의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 그야말로 역사의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1년이라는 긴 세월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권력의 정당성과 성리학적 도덕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마침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권력으로 시작된 역사가 결국에는 도덕과 명분이라는 가치에 의해 바로잡히기까지 꼬박 241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나라가 현실의 권력과 이상적인 원칙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우는데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 과연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